제가 사람과 강아지의 영양학적 차이를 대입해보며 그 7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양이 사료를 먹었다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결과도 한번 예측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고양이와 강아지 보호자. 여러분, 저는 닥터 콜라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왜 그들만의 사료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람이 강아지 사료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요? 사람이 탄수화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강아지 사료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한 유튜버가 강아지 사료를 일주일 동안 먹어보는 실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과 강아지의 영양학적 차이를 대입해보며 그 7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양이 사료를 먹었다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결과도 한번 예측해보려고 해요. 흥미로운 주제 같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에서 29세 남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은 2600칼로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분이 드셨던 로얄 캐닌 어덜트 인도어 사료를 기준으로 하루 섭취량을 계산해봤어요. 이 사료가 킬로그램당 3770칼로리니까 하루에 2600칼로리를 채우려면 2600 나누기 3770 곱하기 1000 690g, 즉 하루에 약 690g의 사료를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걸 3끼로 나눠 먹는다고 하면 한 끼에 약 230g씩 먹어야 하는 거죠. 물론 유튜버 분께서는 사료가 맛이 없어서 더 적게 드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려면 하루 2600칼로리를 사료에서 다 섭취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강아지 사료에서 2600칼로리를 충족하면 단백질, 칼슘, 인의 섭취량이 크게 초과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먼저 단백질을 보면 하루 권장량이 65g인데 강아지 사료로 섭취하면 무려 131g, 권장량의 2배를 넘게 먹게 되는 거죠. 단백질을 이렇게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질소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서 신장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또 단백질 대사를 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해서 몸이 탈수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갑자기 고단백 식단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돼요.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하는데 아르기닌과 메티오닌, 처시스틴은 사람의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지만 고양이와 강아지의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혈관 건강, 항산화 효과, 피부 및 머리카락 건강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성분들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문제, 산성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신장 부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권장량이 800mg인데 강아지 사료는 무려 5241mg, 권장량의 6배를 초과하여 섭취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칼슘이 많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남는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여서 석회화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다른 미네랄, 예를 들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의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문제인데 하루 권장량이 700mg이며 강아지 사료를 기준으로 하면 3862mg, 권장량의 5배 이상을 먹게 되는 셈입니다.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지면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나 뼈 약화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큰 부담이 가서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죠. 또 이는 부갑상선 호르몬 같은 체내 호르몬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호르몬 균형이 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비타민 A를 권장량보다 4배 이상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주요 부작용으로는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 간 손상, 심한 경우 뼈의 약화와 탈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사람 권장량에 비해 17% 수준으로 낮아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강아지 사료만 먹으면 사람 기준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져 칼슘과 인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구리도 권장량보다 10배 가까이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요. 구리가 너무 많으면 간에 축적되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리 과잉은 또한 구토, 복통,
간 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 망간, 아연, 요오드, 식이섬유, 셀레늄, EPA, DHA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고양이 사료는 강아지 사료보다 단백질, 칼슘, 인 함량이 더 높아 사람이 먹었을 때 강아지 사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질의 경우 고양이 사료는 하루 권장량 65g의 약 283%에 해당하는 183g으로 강아지 사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고단백 식단으로 인해 신장의 과도한 질소 찌꺼기를 처리하는 부담이 더 커지고 강아지 사료보다 탈수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단백질 섭취로 인해 체중 증가와 지방 축적이 강아지 사료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슘은 하루 권장량 800mg의 약 8배인 6474mg으로 강아지 사료보다 24%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칼슘은 신장 결석이나 혈관 석회와 같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마그네슘과 철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더 강하게 억제하여 영양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인의 경우도 하루 권장량 700mg의 약 673%에 해당하는 4709mg으로 강아지 사료보다 더 높아 칼슘과 인의 균형 문제와 신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인 섭취는 전신대사와 호르몬 조절에 영향을 미쳐 부갑상선 호르몬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식이섬유는 고양이 사료에서 하루 권장량 30g보다 약간 높은 36g으로 강아지 사료보다 적정량에 더 근접한 수준입니다. 다만 고양이 사료의 섬유소는 사람의 소화 기능에 최적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방의 권장 섭취량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료 라벨에 탄수화물 함량이 필수로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 비타민 B군, 필수 지방산 등도 라벨에 기재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다룬 단백질, 칼슘, 인의 과도한 함량만으로도 사람이 사료를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는 각각 반려동물에 특화된 영양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리적 요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호기심에 한 번 정도 맛을 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사료는 어디까지나 반려동물의 음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람은 자신의 몸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닥터 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